자, 선생님이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 수도권, 중상위권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려고 몇 가지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요,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. 내가 내신 성적이 2학년 2학기까지 해서 상당히 애매한 친구들 있죠. 예를 들면 한 3, 4등급 정도.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죠? 비교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교과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3, 4등급 친구들은 수도권, 중상위권 대학을 원서를 넣기가 좀 많이 불안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이니까. 그럼 이 친구들은 결국은 뭐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라를 조금 이제 물러선다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. 수능 대비가 있겠죠.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능에 올인을 한다.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, 선생님은. 물론 잘 되면 좋겠죠.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수능 시험 한 번밖에 안 보는 거라서. 그러면 그 대비책으로 뭘 하는 게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수시 논술이 그 대안으로 또는 보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해보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대체로 선생님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강남권이나 목동권 학부모님들 선생님 지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암만 해도 강남권, 탈학군이나 목동권, 칠학군에서 학부모님들이 좀 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좀 열정적이시니까 이런 데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는 편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 논술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세요. 그리고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. 그 무슨 말씀이냐면 논술이라는 걸 좀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모험이다, 로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과거에는 그랬습니다. 솔직하게.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제 논술 시험이라는 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.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능에서 킬러 문항보다도 오히려 수준이 낮습니다. 모든 학교들이. 과거에는 수리 논술을 정말 대도 안 하기 어렵게 내가지고 특히 연세대 논술은 그랬거든요. 많이 욕을 들어먹었어요. 그 뒤로는 이제 논술이 교과 내에서만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. 웬만큼 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은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만 나오거든요. 관건은 뭐냐면 이게 경쟁률이거든요. 자, 무슨 말씀이냐면 논술은 수능 체제를 안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죠. 논술 3문제, 4문제만 잘 풀면 대학을 합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냥 원서부터 내보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논술 한 12, 13년 선생님이 가르쳐 봤는데 실질적인 경쟁률은요 4대 1 내지는 5대 1이라고 보시는 게 정설입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요. 첫 번째로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친구들 아예 시험을 볼 기회조차도 없죠. 그죠? 그리고 그 친구들을 걸러내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4, 50%는 전문적으로 대비를 안 한 친구들이라고 보셔도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시험을 봤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비슷한 친구들 4명만 떨어뜨리면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, 사실은.
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.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. 왜 쉽지 않으냐면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야.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애석하게도 논술에 대해서는 이 검증 방법이 없죠. 채점자 마음이에요. 그 뭐 어떤 컴플레인을 걸 수도 없어요. 그 나는 제대로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나 하면 나 실수한 것 같아. 잘 안 될 것 같아. 안 된 것 같아. 이런 친구들 합격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논술 시험이라는 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여러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내가 논술 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. 그러나 어떤 또 장점을 갖고 있느냐면 자 내가 내신 성적이 3, 4등급 정도밖에 안 돼. 그래서 수도권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내기가 두려워. 그러면 수시 전형이 6개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한다면 물론 6개 다 쓰라는 소리를 안 해요. 일단 위험은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. 선생님 경험상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한 3군데 혹은 4군데 정도 써본다면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. 이것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내신 등급 관리가 3, 4등급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는 친구 그리고 내가 학생부나 교과로 갔을 때 좀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서 드리는 조언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거예요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판단하기 힘들 겁니다. 그러나 선생님은 뭐 근 30년 가까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, 4등급 친구들은 분명히 수능 대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러나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도 사실은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시험을 내가 망쳤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이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. 물론 선생님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과거처럼 어렵지 않다. 첫 번째고요.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. 높지만 그 경쟁률은 사실은 호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4대1 내지 5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대학별로 특징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수월하게 나오는 대학이 더 힘들어요.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. 그죠?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논술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의 싸움이었어요. 그러나 지금은 시험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 게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. 대부분 다 풀어냅니다. 거기에서 감점 싸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좀 실수도 한 것 같은데 한데 붙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. 그러나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수시 전형을 활용하게 되면 한 3, 4군데 정도 써보면 수능은 한 번 보고 끝이지만 논술은 3, 4군데를 쓸 수 있으니까 수능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된다는 걸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자, 선생님 말뜻 아시겠죠?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자면 내가 3, 4등급밖에 안 돼. 그러나 나는 더 높은 대학을 원해.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을 생각할 거란 말이야. 그러면서도 항시 불안감을 갖게 있겠죠. 내가 수능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? 그랬을 때 내가 논술까지 부차적으로 준비를 해주면 심적인 안정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능 보고 난 이후에 논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가 논술 대비를 어느 정도 한다면 한 3, 4군데 정도 원서를 넣어서 이 수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용으로서 논술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아시겠죠? 네.
선생님 이 말들이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